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예나입니다. 영자신문 읽기 이번 시간은 영화에 대한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Woman in Gold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진으로도 잠깐 엿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기사 제목은 Woman's Quest to reclaim her world-famous paint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의 quest를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이 영화의 주제인데요. quest는 탐색, 탐구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reclaim 하기 위한 노력이죠. 이 reclaim은 빼앗겼던 것 혹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되찾으려는 노력을 그린 영화입니다. 무엇을 되찾아오는 것일까요? Her world famous painting 이라고 하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화 작품, 빼앗겼다가 다시 찾으려는 노력,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노력을 그린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처음부터 기사 끝까지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Woman's quest to reclaim her world-famous painting. How would you feel if someone tried to steal something that's rightfully yours? You would probably be furious or very frustrated, especially when the other side does not budge when you ask them to give back your belonging. The new film, Woman in Gold, which premiered in Korea on July 9th, deals with this issue. The film's main character, Maria Altman, a Jewish refuge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eeks to retrieve a painting that is outright hers.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 기사 내용은요. 바로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는 내용이고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자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명한 작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실제 소유자인 주인공 여성이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그림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기사 내용에 들어있는 주요 표현들을 모았습니다. Today's Keywords 확인해 볼게요. Steal, rightfully, furious, budge, refugee, retrieve, outright. 네, 이번 시간 기사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번 그 Today's Keywords라는 그 부분에서는요, right이 들어간 단어들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rightfully가 나왔었는데요. 당연히라는 뜻이에요. 이때 right이 옳다라는 의미로 rightful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당당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rightfully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정당당히 이것은 예를 들어 이 그림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rightfully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outright도 나왔습니다. 명백하게 라는 뜻인데요. 자, 이런 단어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수식어들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들이긴 한데요. 수식어들, 형용사와 부사가 문장의 의미를 또 단어의 의미들을 더욱더 맛깔스럽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oday's Keywords에 나온 표현들이 녹아있는 이번 시간의 기사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는데요. How would you feel if 뭐뭐뭐? 자, 이런 거는 참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꼭 기사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뭐뭐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영자신문 기사에서 우리 어떤 그 기사의 내용이나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첫 부분에 전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든다든지 할 때는 독자의 환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건, 사고를 다루는 기사보다는 이렇게 문화예술 쪽 기사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if 뭐뭐뭐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If someone try to steal something that's rightfully yours. 당연히 당신의 것인데, 당연히 여러분의 소유물인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훔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몰래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 것인 것이 당연한데 누군가가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간 것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물어본 거죠. How would you feel? 이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거고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요. 우리 가정법에서는 이것을 한 시제 앞으로 돌려서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How would you feel? 거기에서도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고요. If someone try to steal 할 때도 tries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동사 쓰인 거 착안해 주세요. Steal something, 무언가를 훔쳐가려고 해요. 그런데 something, 대신 something을 받고 있죠. 그 무언가는 뭐냐면 rightfully yours, 당연히 당신의 것인데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You would probably be furious or very frustrated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가정법으로 답하고 있죠. 아마 이런 기분이겠죠. 가정하는 거니까 would를 썼습니다. You would probably be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Furious, 분노에 찬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Or very frustrated. 아주 큰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하는 거죠. 자, 영화에서는 이제 정말로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정부에게 빼앗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약자의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좌절감도 느낄 것 같네요.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ed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frustrating은요. 어떤 상황, 나한테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 상황이 frustrating한 거고요.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나는 frustrated가 된 거죠. frustrated는 특히나 요즘에는 짜증스러운 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느낄 때 very frustrat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specially when the other side does not budg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더 짜증이 나고 좌절감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Especially when the other side라고 했네요. 다른 편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 상대방이 does not budge 했습니다. budge는 움직이는 건데요. 특히나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한 발짝 물러나는 것, 양보하는 거죠. 그때 budge를 써요.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요, budge의 경우에는 따닥따닥 붙어 앉았는데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렇게 밀었어요. 그랬을 때 약간 뒤로 혹은 옆으로 물러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럼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고 아니면은 좀 추상적인 의미로도 내가 입장을 조금 굽히다. 그렇죠? 협상을 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does not budge죠.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When you ask them to give back your belongings. 내 소지품이다. 사실 belongings라고 하면은 belong to의 의미로 나에게 속하는 물건, 즉 내 소지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소유물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내 소유물이어서 give back, 다시 주세요. 요구를 하는데도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특히나 especially를 붙여가지고요. 분노에 차거나 very frustrated, 너무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아주 짜증도 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The new film Woman in Gold, which premiered in Korea on July 9th, deals with this issu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new film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영화라는 의미고 영화 제목이 나왔고요. 개봉했을 때는 premier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수동태로 써서 be released를 쓸 수도 있죠. 여기서는 premiered, 처음 시사를 한 것이 한국에서는 on July 9th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7월 9일에 개봉을 했다. 그래서 우리 장방이시를 혹시 외우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지는 규칙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 지킵니다. 장소,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영화는 deals with this issue.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e film's main character, Maria Altman. 자, 주인공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Maria Altman이라는 a Jewish refugee입니다. 유태인인데요. refugee는 난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태인으로서의 이제 여성이고요. 난민입니다. Living in the United States.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Seeks to retrieve a painting that is outright hers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eek는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죠. Seek to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retrieve는 어떤 뜻일까요? reclaim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 reclaim이 아까 나왔었죠. 제목에서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내 것인데 잃어버렸어요. 혹은 누군가가 빼앗아 갔던 것을 다시 찾아올 때 원래 claim이 소유권을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claim이고요. 앞에 re가 붙어서 다시 주장하는 거죠.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retrieve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retrieve의 경우 되찾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A painting, 회화 작품이죠. 이 예술 작품인데 that is 해서 또 역시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요. 관계대명사죠. 이 painting은 that is outright hers, 명백하게 그녀의 것이다. hers는 뭐예요? her painting, her belongings 이렇게 보셔야겠죠. 따라서 소유 대명사라고 문법에서는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녀의 것인데 빼앗아갔죠? 이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자, outright.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명백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라는 뜻.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실 겁니다. 다시 들으실 때는 아까 맨 처음에 들어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내용, 혹시 모르셨던 단어가 있으면 포커스 더 맞추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Woman's quest to reclaim her world-famous painting. How would you feel if someone tried to steal something that's rightfully yours? You would probably be furious or very frustrated, especially when the other side does not budge when you ask them to give back your belonging. The new film, Woman in Gold, which premiered in Korea on July 9th, deals with this issue. The film's main character, Maria Altman, a Jewish refuge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eeks to retrieve a painting that is outright hers.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셨나요?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oday's key expression. 자,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인데요. 관계대명사 넷이 기사를 살펴볼 때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중 2가지는 이제 기사에서 보신 예문입니다. Someone tried to steal something that's rightfully yours.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That is를 축약해서 thats로 썼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의 것인 그 어떤 것을 누군가가 훔치려고 했다. 두 번째. She seeks to retrieve a painting that is outright hers. 마찬가지죠. 명백하게 그녀의 것인데 그 회화 작품, 그림 작품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painting이 선행사, that is가 관계대명사 절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Science is a subject that I like very much. 조금은 쉬운 예문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과학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과목이다 라는 뜻이죠. subject가 명사로 선행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at I like very much가 관계대명사 절이죠. 자, 관계대명사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잖아요. 예문 속에서 주격과 목적격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는 대시 목적격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어보시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준비된 Fun Facts로 넘어가 볼게요. Blind French hikers cross mountains with special GPS.
5 hikers, all blind or partially sighted, crossed a mountain range in eastern France last week thanks to an innovative GPS system that developers hope can help millions of people with vision problems. Armed only with their white canes and the experimental smartphone app, unaccompanied by sighted guides, the group trekked 80 kilometers in 6 days through fields and forests in the Vosges Range near the German border. 이번 시간 펀팩스는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으로 잠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blind,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French hikers cross mountains with special GPS 했습니다. French hikers, 프랑스, 그리고 hikers는 등산객이라는 뜻인데요. 등산은 뭐 꼭 정말 전문적으로 혹은 매일 안 해도 hik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cross mountains, 산맥을 건너갔는데요. with special GPS, 특수하게 제작된 GPS만을 사용했다고 해요.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5 hikers, 5명이었군요. All blind or partially sighted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blind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partially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sighted,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약한, 약시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y crossed a mountain range in eastern France last week. Mountain range는 산맥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프랑스 동부지방에 있는 산맥을 건넜습니다. Thanks to an innovative GPS system that developers hope can help millions of people with vision problems 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수한 GPS를 가지고 이제 등산을 한 거예요. innovative라고 불렀죠. 혁신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혁신적인 GPS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hat으로 또 연결하네요. 여기도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이 GPS 시스템은 뭐냐면 developers hope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개발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를 들어볼게요. that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 GPS 시스템.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vision problems,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Armed only with their white canes and the experimental smartphone app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지금 중간에 하이픈이 그어져 있고 줄이 2개가 있고 뭔가 또 추가되어서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먼저 armed with는 뭐냐면 무엇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무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Only with their white canes, 흰색 지팡이만 가지고 올라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nd the experimental,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PS를 장착하고 2가지만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unaccompanied by sighted guides라고 얘기를 했죠. sighted는 시력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는 안내원이라는 뜻입니다. 맹인 안내원들이 수반되지 혹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unaccompanied by니까요. The group trekked 80 kilometers in 6 days 라고 했습니다. 6일간 얼만큼 걸었다고요? 80km를 걸었습니다. 자, trek은요. 비격식적인 표현인데요. 힘들게 오래 걷다, 이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Through fields and forests. 그래서 들판도 지나고 숲속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산맥 이름이 나오네요. In the Vosges Range라고 했고요. 여기는 near the German border 해서 독일과의 국경 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발췌 기사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희망이 넘치는 기사였습니다. 함께 다루어 봤고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시판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의견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사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